서울의 한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낮은 휘파람 소리를 냈다. 지수는 이불을 끌어안고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바로 옆 거실에서 언니의 절친, 은비가 잠들어 있었다. 지수는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봤다. 은비. 그 이름만 떠올려도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언니의 대학 동기이자 늘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녀. 오늘 밤, 은비는 지수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은비의 아파트 보일러가 고장나 언니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가 라며 그녀를 데려온 것. 하지만 지수에게 이 밤은 단순하지 않았다. 지수야, 괜찮지? 은비가 저녁에 들어오며 농담처럼 던진 말.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묘한 울림이 있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속으론 어쩔 줄 몰랐다. 은비의 짧은 단발머리가 살랑이며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눈빛이 지수를 스칠 때마다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다. 지수는 25세,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서울의 중소기업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늘 조용하고 차분한 삶을 살아왔다. 반면 은비는 28세,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자유로운 영혼 그 자체였다. 그녀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늘 당당했다. 언니와 함께 있을 때면 은비는 지수를 어린 동생처럼 대했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그녀의 눈빛엔 어딘가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지수는 침대에서 몸을 뒤척였다. 내가 왜 이러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은비는 언니의 친구일 뿐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녀의 존재가 신경 쓰이는 걸까? 문득 거실에서 은비가 잠들어 있는 소파가 떠올랐다. 얇은 담요를 덮고 달빛 아래 고요히 숨쉬는 그녀의 모습. 지수는 조심스레 침대에서 일어났다. 물 한 잔을 마시러 간다는 핑계로 거실로 향했다. 거실은 고요했다. 은비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잠든 그녀는 평소의 당당함과는 달리 어딘가 부드럽고 연약해 보였다. 지수는 숨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가 미쳤나 봐의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주방으로 향하려 했지만 그 순간 은비가 눈을 떴다. 지수, 은비의 목소리는 나직했다. 왜 앉아? 지수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냥 물 마시려고. 은비는 미소를 지으며 몸을 일으켰다. 나도 목말라. 같이 마실까? 그녀는 자연스럽게 지수 옆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 지수는 은비의 채취, 그녀의 따뜻한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지수야, 은비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 나 보면서 뭐 생각해? 그 질문은 지수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은비의 눈빛은 부드럽지만 강렬했고 지수는 그 시선에서 도망칠 수 없었다.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은비가 한 발짝 더 다가왔다. 그녀의 손이 지수의 손목을 스쳤다. 그 순간 지수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지수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었다. 은비의 손길,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의 떨림. 하지만 그 감정은 지수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을 보통이라 여겼다. 연애도, 감정도 늘 평범한 틀 안에 있었다. 그런데 은비는 그 틀을 깨부쉈다. 다음 날 아침, 은비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아침을 준비했다. 지수, 팬케이크 어때?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하지만 지수는 알았다. 은비도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미묘한 떨림을 지수는 놓치지 않았다. 지수는 회사로 출근하며 계속 그 밤을 떠올렸다. 은비의 손길이 닿았던 손목을 문지르며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이해하려 했다.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 걸까? 그 생각은 지수를 두렵게 했다. 한국에서, 특히 그녀가 자란 보수적인 가정에서 이런 감정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의 부모님은 늘 올바른 삶을 강조했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언젠가 좋은 남자와의 결혼. 지수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은비를 만난 순간 그 모든 기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은비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갔다. 지수는 은비의 인스타그램을 훑으며 그녀의 사진들을 봤다. 거친 바다를 배경으로 웃는 은비, 카페에서 책을 읽는 은비,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유롭게 웃는 은비. 그녀는 세상의 잣대에 얽매이지 않았다. 지수는 그런 은비에게 끌렸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그날 저녁, 언니가 집에 돌아오며 말했다. 은비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또 묵을 거래. 괜찮지? 지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응, 괜찮아. 그녀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 주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는 주말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회사에서의 반복적인 일상, 동료들과의 평범한 대화, 그리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은비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녀는 은비의 웃음, 그 날카롭고도 따뜻한 눈빛, 그리고 손목에 닿았던 손길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금요일 저녁, 은비가 다시 집에 왔다. 이번엔 언니와 함께였다. 지수. 은비 왔어. 언니가 밝게 외쳤고 은비는 손에 와인 한 병을 들고 들어왔다. 오늘은 좀 즐겨보자. 은비가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사람을 홀리는 마력이 있었다. 지수는 부엌에서 간단한 안주를 준비하며 은비를 곁눈질로 봤다. 은비는 언니와 소파에 앉아 대학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하지만 지수는 알았다. 은비가 가끔 자신을 힐끗 바라본다는 것을. 그 시선은 우연이 아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언니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다. 너희 둘이 수다 떨고 있어? 나 좀 자야겠어. 언니가 하품하며 사라지자 거실엔 지수와 은비만 남았다. 은비는 와인잔을 들고 지수 옆으로 다가왔다. 지수, 너 진짜 조용한 성격이지? 근데 그게 매력적이야. 지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그런가요?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와인잔을 만지작거렸다. 은비는 웃으며 지수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너 긴장했지?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은비의 손은 따뜻했고 지수는 그 온기에 끌렸다. 은비 언니. 지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저 그날 밤 기억나세요? 은비의 눈빛이 깊어졌다. 당연히 기억하지. 내가 너 손목 잡았던 거.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뒤엔 진지함이 숨어 있었다. 지수, 너 그때 무슨 생각했어? 지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저 모르겠어요. 그냥 이상하게 심장이 뛰었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은비는 잠시 지수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도 그랬어. 그 말은 지수의 세상을 다시 흔들었다. 은비가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지수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웠다. 은비는 지수의 망설임을 눈치챈 듯 했다. 지수, 천천히 생각해도 돼. 감정은 억지로 정리하려고 하면 더 복잡해져.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지수의 손을 놓아주었다. 난 여기 있을게. 언제든 말하고 싶을 때 말해. 그 밤, 지수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비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는 은비에게서 도망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지수는 용기를 내어 은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내일 카페에서 커피 마실래요? 은비의 답장은 빠르게 왔다. 좋지. 어디로 갈까? 지수는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은비를 만났다. 은비는 캐주얼한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지수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지수, 무슨 일? 표정이 진지해 은비가 웃으며 물었다. 지수는 망설이다가 입을 뗐다. 언니, 저 연니한테 끌리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지수의 모든 용기를 짜낸 고백이었다. 은비는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지수, 나도 그래? 그 순간 카페의 소음은 사라지고 두 사람만의 세계가 펼쳐졌다. 하지만 지수는 알았다. 이 감정의 시작은 아름다웠지만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카페에서의 고백 이후 지수와 은비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은비는 지수를 자신의 사진 스튜디오로 초대했고 지수는 은비의 작업을 보며 그녀의 열정에 매료되었다. 은비는 카메라 뒤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일을 사랑했다. 사람마다 다른 빛이 있어? 지수, 너 빛은 따뜻해. 은비가 웃으며 말했다. 지수는 그런 은비의 말에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은비와 함께 있을 때면 세상이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 한국 사회는 점점 개방적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시선이 존재했다. 특히 지수의 가족은 그녀가 정상적인 삶을 살길 바랐다. 한 번은 은비와 함께 한강공원을 걷던 중 지수가 물었다. 언니, 사람들 시선 신경 안 써요. 은비는 잠시 멈춰서서 강물을 바라봤다.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근데 내가 나를 부정하면 더 힘들어. 난 그냥 나로 살고 싶어. 그 말은 지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은비의 당당함은 지수가 꿈꾸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의 기대와 사회의 잣대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러던 중 언니가 지수의 변화를 눈치챘다. 지수, 요즘 은비랑 자주 만나는 것 같네? 무슨 일 있어? 언니의 질문은 가볍게 들렸지만 지수는 긴장했다. 그냥 친해졌어요. 지수는 얼버무렸다. 하지만 언니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며칠 후 은비와 지수는 은비의 스튜디오에서 밤늦게까지 사진을 정리했다. 작업을 마치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지수, 너 고민 많아 보인다. 은비가 조용히 말했다. 지수는 망설이다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언니, 저 가족한테 말할 용기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진 거 사람들이 알면. 은비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해. 그게 제일 중요해. 그녀의 말은 단단했지만 따뜻했다. 지수는 은비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순간 그녀는 은비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지수는 집에 돌아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언니가 말했다. 지수, 엄마가 너 요즘 이상하다고 걱정하셔. 은비랑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냐고. 지수는 숨이 막혔다. 그녀의 감정이 가족에게 드러날까 두려웠다. 지수는 점점 더 큰 갈등 속에 빠졌다. 은비와의 시간은 그녀에게 행복을 주었지만 가족의 시선은 그녀를 짓눌렀다. 특히 엄마의 걱정 어린 눈빛은 지수를 숨막히게 했다. 지수야, 너 괜찮은 거지? 요즘 좀 이상해 보여. 엄마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뒤엔 날카로운 의심이 숨어 있었다.
지수는 은비와의 관계를 숨기려 애썼다. 하지만 은비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당당히 드러냈다. 지수, 너 자신을 숨기지 마. 그건 너한테 너무 잔인해. 은비의 말은 지수를 흔들었다. 그녀는 은비처럼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한편 언니는 점점 더 지수와 은비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언니가 지수를 따로 불러 물었다. 지수, 너 은비 좋아하는 거야? 그 질문은 지수를 얼어붙게 했다. 그냥 친구로 좋아하는 거야. 지수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언니의 표정은 믿지 않는 듯 했다. 지수는 은비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언니, 저 가족한테 어떻게 말해요? 다들 저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은비는 지수를 끌어안았다. 지수, 내가 곁에 있을게. 너 혼자 아냐? 그날 밤, 지수는 은비의 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안정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엄마가 지수를 불러 앉혔다. 지수, 너 은비랑 무슨 관계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걱정이야.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엄마, 저 은비 언니를 좋아해요. 그 고백은 지수의 모든 용기를 짜낸 것이었다. 엄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지수에게 칼보다 아팠다. 지수의 고백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엄마는 지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아빠는 무거운 한숨만 내쉬었다. 언니는 중재하려 했지만 그녀 역시 혼란스러워 보였다. 지수는 자신이 가족을 실망시켰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은비는 지수를 위로했다. 지수, 너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내 마음을 솔직히 말한 거야. 하지만 지수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은비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가족의 반대는 그녀를 무너뜨릴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은비가 지수를 자신의 사진 전시회에 초대했다. 지수, 내 작업 좀 봐줘.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지수는 망설였지만 은비의 진심이 담긴 초대에 응했다. 전시회에서 지수는 은비의 사진들을 보며 그녀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했다. 은비의 사진은 사람들의 숨겨진 감정을 포착했다. 그중 한 장은 지수의 모습이었다. 카페에서 웃고 있는 그녀의 사진. 이 사진, 내가 제일 빛나는 순간이야. 은비가 말했다. 지수는 눈물이 났다. 은비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다. 그 순간 지수는 결심했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은비와 함께하고 싶었다. 지수는 가족과 대화를 시도했다. 엄마, 아빠, 저 은비 언니랑 행복해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부모님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지수, 이건 우리 집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 아빠의 말은 단호했다. 지수는 절망했지만 은비는 그녀를 붙잡았다. 지수, 우리 같이 이겨내자. 은비는 지수에게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했다. 그들은 은비처럼 자유로운 영혼들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지수는 처음으로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공간을 만났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차가운 분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는 지수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가족의 갈등은 깊어졌다. 지수는 결국 집을 나와 은비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지수와 은비는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추억을 쌓았다. 지수는 은비의 곁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잣대에 얽매이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지수의 부모님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언니의 도움으로 가족은 지수와 은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엄마가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 너 행복한 거면 그걸로 됐다. 지수와 은비는 한강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고 서로의 사랑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